구독, 좋아요. 성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뭐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덴마크 대사를 했던, 지금은 전 덴마크 대사이겠죠? 칼라 샌즈라는 전 대사가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클러에 기고한 글에서 정청래를 언급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다른 소식도 이재명 정부도 다룰 텐데 우선 정청래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청래를 언급하면서 미 대사관저 폭탄 터트린 혐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저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입국을 금지당했을 정도로 극잡하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 인사가 한국의 여당 대표, 집권당 대표를 직접 비난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장면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시나요? 일단 칼라 샌저 전 대사가 이렇게 뭐 직격탄을 날린 것을 보니까 예. 지금 이 정청래 부분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센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오죽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 칼라 샌저가 정청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1기에서 대사를 지냈던 인물이고 지금도 지금 트럼프 어떤 싱크탱크 비슷한 곳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어떤 뭐 반미 성향의 정책들이, 그러니까는 저 친중국이나 저 반미 성향의 정책들이 한쪽에서 추진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예. 반미 성향의 인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구나. 일단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 저런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 정청래가 그 전에 미국 대사관 이제 뭐 방화를 하고 예. 그래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저기 4년형이라고 했는데 아마 징역 2년하고 자격정지 2년을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저런 문제까지 주목을 할까 싶었는데 저희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자력갱생 사상 주체를 지지하는 전단 배판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고 대사관제 침입에 폭탄을 터뜨린 혐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청래가 집권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청래만 주목을 할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민석도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방화 사건이 있었고 또 심지어 이종석 같은 경우에 저 철저한 반미 성향이 있죠, 국정원장.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 정동영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성향들을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 예. 특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칼라 샌저가 정청래는 오바마 정부조차 입국을 금지했을 정도로 극좌파로 분류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이 되네요. 네, 이재명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시각을 표출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고든창 변호사가 더 힐에, 워싱턴 주류 매체라고 알려져 있죠. 더 힐에 사실은 이재명 관련해서 자세히 글을 기고한 바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칼라 샌즈 전 대사도 정청래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포함해 썼는데, 먼저 이제 정청래를 살펴본 거고, 이재명에 관해서는 미중 사이에 양다리 전략을 하는 것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제기될 것이다, 이런 걸 제기하면서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재명이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마치 내정 간섭 같아.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세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뭐 안미 경중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안보는 미국이고 그 경제는 중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줄타기가 양다리 걸치기라고 보는 거예요. 줄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여기서 그 중국과 협력해서 억압의 기구로 구축할 건지 한국 국민을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건지 자 이것은 중국 쪽에 집착을 할 건지 그 전통적인 한미 우호 관계를 회복을 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되면은 지금 우리 그 이재명 정권이 방향을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예. 뭐냐 하면은 이 안보하고 경제를 지금 분류를 해서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한다 이건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있는데 거기서 그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전에 또 협상을 하면서도 다 연결을 시켰잖아요. 예. 그 안보하고 경제를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일괄 타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관세 협상하고 그 대미 투자하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금 분담 문제를 연결을 시켜서 일괄 타결을 하라고 하다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금 빼서 정상회담으로 돌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을 보면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쪽은 미국하고 하고 한쪽은 중국하고 하고 여기도 쎄쎄 저기도 땡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한미 그 신동맹 관계는 다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안보와 경제를. 그런데 그것을 어긋나게 말로는 뭐 신동맹을 하면서 어긋나게 이렇게 중국 쪽에 한쪽 발을 거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을 강하게 한 거죠. 예. 자, 칼라센즈의 이 기고문에는 상당히 주목할 대목들이 여러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마가 진영이 상당히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고든창 변호사도 이 문제를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 이 칼라센즈의 기고문에도 이게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금과 부상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수사 조치가 실수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직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점에 주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윤 대통령에 관한 문제,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주목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주한 미 대사로 거론되는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 이 부분을 제기한 게 좀 특이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예.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이제 뭐 털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은 오는데 회담 자체가 뭐 무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은 예. 거기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를 놓고 사전 조율을 하다가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대미 투자 추가 투자분 네. 아니면은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하고 또 방위비금 분담금 문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뭔가 털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외교장관이 급히 이 직항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유해서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문제로 좀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칼라센저가 이 제기를 한 이런 문제들도 아마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 세력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트럼프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러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 문제를 또 특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막 불쑥불쑥 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그 고든창 문제는 그때 고든창이 한국에 왔는데 이 어떤 강연 같은 것이 다 취소가 됐죠. 네. 강연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옥중에서 접견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법무부에서 접견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접견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 만남이 불발됐죠. 시간까지 다 잡혀 있다가. 네.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이 인권 문제와 연결되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에요. 네. 그런 것은. 그리고 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강제 인치와 관련해서 뭐 그 교도관들이 뭐 열 몇 명이 달려들어서 강제로 뭐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 인권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칼라 센저가 지금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마가진영 이사들이 지금 대거 막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로라루머부터 포함해서 칼라 센즈, 그다음 고든창 변호사, 모스탄 전 대사, 플라이츠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 부수장도 어제 이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견이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쭤보고 있는 여러 이제 인사들, 이 중에는 스티브 배너이란 트럼프 책사도 지금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점점 이게 많아지고 있는데, 정상회담에 임박해지면서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압박, 마가진영 또는 미국의 보수정의 압박 더 강해질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제로 강해지고 있죠. 예. 강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라이처 그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부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방위금 분담에 따른 네. 이견이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뭐 전체 그 100억 달러, 그러니까 네. 바이든 때보다 9배를 더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또 한국 그 GDP의 그러니까 그 5% 선까지 올려라, 그 한국 국방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동북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연결이 되고, 지금은 어쨌든 중국과 이 대치를 하는 미국의 그런 상황이어서 주한 미군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감축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가 진영 사람들 중에서는 뭐 친한파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친한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중국에만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메시지가 지금 끊임없이 그 발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이 플라이츠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박해를 받거나, 표현이 그렇습니다. 플라이츠의 표현이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그 부당하게 기소가 됐다. 그런 인식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으면은 트럼프의 대한국 정책에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플라이처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는 그 중국에 접근을 하려는 그런 그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가 지금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그 마가 진영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진에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해주셨는데요. 자, 댓글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댓글에서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회담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회담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용어가 아니고 정확한 용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맞는데, 회담의 형태나 수준을 두고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 형식의 회담이 있고, 공식 회담이 있고, 공식 실무회담이 있고, 실무회담이 있고, 사적 방문의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에 나눠진 그 어떤 단계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용어는 정확한 용어고, 그 수준에 따라서 국빈이냐, 공식이냐, 공식 실무냐, 그냥 실무냐, 사적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오해 없기를 해주십니다. 실무 면담, 실무회담, 예, 같은 의미니까요. 오늘 시청하면서 보니까 좋아요를 많은 분들이 안 눌러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많은데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빌 게이츠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지구 인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던 또 해왔던 빌 게이츠 이사장,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면서 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죠. 자,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자, 이재명을 만나서 이재명은 아마 속으로는 세계적 위인을 내가 만나? 뭐 이렇게 하면서
흐뭇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몇 가지 장면에서 적어도 이재명의 보내는 뼈아픈 경고가 담겨 있다는 소식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재명에게 SMR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력 수요 등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SMR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니까 이 대통령이 뭐 한국도 SMR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겠다 이 논의는 안 됐다고 그래요. 이재명의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최근에 탈원전 차원에서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두 개의 원전 지금 기한이 종료되니까 이제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개 원전도 추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새로운 원전은 물론 아예 건설 계획을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재생에너지에 엄청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전이 가장 이 뛰어난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SMR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우리도 많이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달가웠을까? 빌 게이츠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파악을 못했어요. 일단 예. 물론 본인이 여러 가지 대권에 도전하면서 많은 그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겠지만은 SMR이 지금 원전 대체 원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규모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소형 원전을 곳곳에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예. 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을 비롯해서 이것이 다 대세로 돼 있는 것이죠. 대세로 돼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도록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지고 저게 가중 중지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복원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원전 기술을 또 해외에 수출하고 성과를 냈는데 그걸 다시 지금 탈원전이라는 이야기조차도 안 해요, 지금은. 그렇죠. 아니, 원전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안 꺼냈는데 빌 게이츠가 꺼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빌 게이츠가 딱 꺼내버렸으니까는 그것을 본인이 좀 당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당황을 해서 그것은 우리도 원전 강국이고 우리도 앞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빌 게이츠가 그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빌 게이츠와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 단계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안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안 했다. 예. 이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동상이몽을 한 그런 자리가 된 셈이죠. 동상이몽을 했다. 그런데 이 마침 나온 김에 체코 원전 수주 문제와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는 마침 그러니까 SMR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무슨 대통령실에서 불합리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민주당은 굴욕외교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뜯어놓고 하나하나 보니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이 맺었던 계약이 아주 절묘한 계약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까지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의제로 나올 수 있다. 미국 측에서 원전 협력 방안을 제안을 먼저 한 상황인데다가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협정 소식이 지금 같이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그 후에 민주당이나 대통령에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수원 쪽에서도 설명을 하고 예. 또 웨스팅하우스에도 좀 반응이 나오고 해서 이게 불공정 계약은 아니고 얼핏 보면 불공정 계약처럼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은 예. 50년간 원전 수출 시에 웨스팅하우스에 1개당 6억 5천만 달러를 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은 예. 불공정처럼 보이지만은 예. 거기에 따른 그런 그 계약에 따른
따라서 이제 얻게 되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력 원자력 쪽에서도 이것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꺼냈느냐. 이게 왜 이걸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동을 피웠느냐 하면은 이게 탈원전의 구실로 삼기 위해서요. 네. 탈원전하는 구실로 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때 맺었던 그 계약 같은 것을 전부 다 마치 이 불공정하게 지금 맺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냥 언론도 검증을 하잖아요. 예, 예. 언론 다 검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 거부도 다 있는 것이고 이런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다시 이 침묵 모드로 뭐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내가 어떤 것인지 우리 알고 있지만, 자, 초반에는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도 했다가 아차하고 특히 조선일보가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상당히 바로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정상회담 때 원전 문제까지도 마스카 협력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도 대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의 체코원전 수준은 기가 막힌 사실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장기 전략에도 맞고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미국과 주요 국가들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먼저 좀 살펴본 건데요. 자, 다시 빌 게이츠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재명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 자, 이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덕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덕담으로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달랐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덕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나 주의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송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덕담이라고 하면은 예.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잘 나누라는 것은 협상 잘 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빌 게이츠가 볼 때도 협상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저번에 그 양국 장관들 회담에서 합의한 거를 가서 도장만 찍는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도장만 찍는 정상회담이거든요. 실무진들이 다 해놓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조현 장관이 브라보레 미국으로 간 것도 그렇고 협상할 게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때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예. 추가로 아마 그때 이 트럼프가 추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또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추가 투자할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농산물 개방, 쌀, 소고기 같은 것도 확실하지 양쪽이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다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한 미군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협상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빌 게이츠가 아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아니까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것은 협상을 잘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이 어떤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네네. 기업가 출신이라서 아주 노련한데 과연 트럼프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행간의 뜻이 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현재 서로 이제 한미 간에 정상회를 조율해야 될 의제나 이슈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데 하는 좀 이렇게 충고성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고성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SMR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면서 빌 게이츠도 좀 파악을 하지 않았겠어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도 협상할 여지가 많은데 과연 이 협상을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마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제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제 빌 게이츠는 SMR을 이야기하고 소형 원전 모듈 또는 소형 모듈 원자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은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 동시에 이 한국과 미국의 동시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실용으로 접근하는 쪽하고 그 환경론에 너무 지어쳐가지고 이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쪽이 지금 서로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그 큰 충돌, 그 엇박자를 내는 그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가서 원전 문제도 저 협의를 한다는데 과연 이 그 서로 완전히 지금 입장이 다르고 또 전 세계 이제 추세는 그 원전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좀 탈원전은 좀 지나간 그 흐름이에요. 그걸 이제 들고 가기 때문에 과연 회담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자, 빌 게이츠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자화자찬해서 덕담도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 인물 만나는 걸 국민 여론으로 뭐 삼으려고 하겠지만 그 안에 뼈아픈 이야기도 있다는 것도 살펴봐야 될 텐데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